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달러에 육박하면서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스비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과 주거비 등 생활비는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모기지를 갚지 못해 차 앞에 넘겨지는 주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납세층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민들의 83%가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형편없다고 답해 경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에서는 갤런당 휘발유 값이 10달러에 육박하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도 휘발유 값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박남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 전역의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4달러 86센트로 한 달 전보다는 60센트, 1년 전보다는 무려 2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버지니아는 비교적 휘발유 값이 싼 주에 속하지만 레귤러 등급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선 주유소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시민은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두세 가지 일을 하루에 몰아처리하고 있다며 비싼 휘발유 값에 연일 놀라고 있다 호소했습니다. Just put the schedule together, make sure that when I go it's planned, instead of just haphazard. Well, I'll go in for a driv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But these prices, you got to plan everything. 파트타임으로 우버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한 한인 운전사는 높은 휘발유 값을 고객에게 다 전가할 수 없는 만큼 예전보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 기름값으로 얼마 정도 더 쓰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우버 파트타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보통 1,200불 정도. 그러면은 그 우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이렇게 버시는 돈이 훨씬 그럼 기름값 때문에 좀 적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한 30% 정도. 북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에서는 갤런당 기름값이 10달러에 육박하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이 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평균 휘발유 값이 5달러를 넘어선 곳은 9개 주인데 10개 주 이상이 곧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서 휘발유 값을 추적하는 게스버디는 9월 5일 노동절 전까지 기름값이 갤런당 6달러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석유 수출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 510만 배럴 줄어든 상황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함에 따라 원유 재고가 510만 배럴 줄었는데 이는 애초 예상치 130만 배럴보다 훨씬 줄어든 양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휴가철에 돌입하고 있어 앞으로의 수요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국민의 65%는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8월까지 수요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것도 휘발유 값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까지 올 수 있다 경고한 상태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나 주택가격, 렌트비 등 생활비는 지역별, 도시별로 천차만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비, 생활고 때문에 거주지와 일터를 옮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급등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 폭등에다가 연쇄 금리 인상까지 겹치는 바람에 미국민 서민들이 갈수록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이 살기 어려운 미국에서는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각 주별로 갤런당 2달러 이상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생활비와 생활고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6일에도 갤런당 4달러 87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6달러 34센트까지 치솟아 있으며 하와이 등 10개 주는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4달러 29센트로 캘리포니아와는 2달러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으로도 갤런당 한 달 전보다 58센트, 1년 전보다 1달러 82센트나 급등한 겁니다. 한 번에 15갤런을 주유하는데 1년 전에는 46달러였으나 지금은 73달러로 27달러나 더 내고 있고 한 달 4번이면 108달러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갤런을 주유하는데 95달러인 반면에 조지아는 64달러여서 한 번에 31달러, 한 달 4번이면 124달러나 차이 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도 DC는 5달러 6센트까지 올라 있는 반면에 메릴랜드는 4달러 85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64센트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까지 감안하면 미국민들은 휘발유가 급등만으로 올 한해 가구당 2,000달러 이상 더 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3월에도 1년 전에 비해 20.6%나 올라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선벨트를 중심으로 동남부와 남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플로리다 tam파는 무려 34.8%나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도시로 꼽혔으며 2위는 애리조나 피닉스로 32.4% 올랐고 3위는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32%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들을 보면 텍사스 달라스가 30.7%,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29.6%, 샌프란시스코 24.1%, 로스앤젤레스 23.2%, 라스베이거스 28.5%, 시애틀 27.7%, 애틀란타 25.7%, 뉴욕 13.7%, 워싱턴 DC 12.9%씩 올랐습니다. 대도시들의 렌트비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평균 렌트비는 원베드룸인데도 5,119달러로 1년 전보다 39%나 올랐습니다. 보스턴도 3,885달러로 전년보다 8.7% 올랐으며 샌프란시스코는 3,520달러로 12.2%, 로스앤젤레스 3,210달러로 20.3% 인상되고 워싱턴 DC는 2,305달러로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대도시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면서 미국민들은 외곽 소도시나 아예 남부와 동남부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고 있고 집과 직장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에서 모기지를 갚지 못해 포클로저, 즉 차압에 넘겨지는 주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압 절차에 들어갔거나 차압된 주택들은 올 1분기에 전분기보다는 40 내지 65%나 급증했고 전년보다는 150% 안팎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줬던 보호 조치가 끝나자 미 전역에서 차압이 다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차압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아톰 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차압 절차를 시작한 주택들은 미 전역에서 57,059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67%, 1년 전보다는 188%나 급증한 겁니다. 차압 절차 시작은 모기지 상환을 12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차압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차압 절차를 시작한 주택들이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들 중에선 시카고가 가장 많고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필라델피아 순이었습니다. 모기지 대출 회사가 법원에 공식으로 차압 절차를 통보하는 포클로저 파일링은 올 1분기 석 달 동안 미 전역에서 78,3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클로저 파일링은 올 1분기에 전분기에 비해선 39%, 전년에 비하면 132%나 증가한 겁니다. 차압을 법적으로 시작한 포클로저 파일링을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석 달 동안 메릴랜드는 1,483채로 전국에서 11위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21%, 전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올 1분기 1,287채가 법적인 차압 절차에 돌입해 전국에서 29위를 차지하며 전분기보다 46%, 전년보다는 119% 늘어났습니다. 차압 절차가 끝나 은행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REO의 경우 올 1분기에 11,800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에 비하면 41%, 전년에 비하면 160%나 급증한 겁니다. 미시건이 1,600여 채로 가장 많고 일리노이 1,300여 채, 플로리다 670여 채, 캘리포니아 655채, 펜실베니아 640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 모기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포비어런스 제도가 실시됐다가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주택 모기지 회사들이 차압을 재개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IRS의 세무감사 비율이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납세층은 2배 이상 높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IRS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19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 비율을 5만 달러 이상의 경우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불청객인 IRS의 세무감사가 매년 감소하다가 현재는 매우 공격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납세계층에 대한 감사 비율을 모두 2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후 3년 안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상 현재 2019년도 세금 보고서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RS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의 세무 감사 비율을 분석한 결과 5만 달러 이상 납세계층의 경우 모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의 소득계층에 대한 IRS의 감사 비율이 0.1%에서 0.2%로 2배 높아졌습니다. 연소득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 비율은 0.3%에서 0.6%로 역시 2배 늘어났습니다.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의 부유층도 IRS 감사 비율이 0.6%에서 1.3%로 2배 높아졌습니다.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의 감사 비율 또한 1%에서 2%로 2배입니다. 특히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슈퍼부자들은 2%에서 8.7%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소득 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는 0.2%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도 0.4%로 변함이 없습니다. EITC 기본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저소득층은 0.8%로 같았지만 플러스 소득이 없어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 세무 감사 비율이 0.8%에서 1.1%로 올라갔습니다. IRS는 예산과 인원이 매년 줄어들면서 10년 동안 세금 감사도 줄일 수밖에 없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보다 공격적인 세무 감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IRS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요원들은 10년 만에 40%나 급감해 현재 8,300명인 것으로 CBS는 밝혔습니다. 세무감사를 통해 고소득층이 회피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을 IRS에서는 최대한 걷어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탑 1%에 해당하는 고소득층만 해도 한 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금이 1,75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공세적인 세무감사를 통해 이를 최대한 걷어들인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IRS 예산을 800억 달러 증액해 대대적인 세금 추적으로 4천억 달러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좌초되는 바람에 아직 성사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의 무려 83%가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형편없다고 토로하고 있어 경제 비관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의 대불경기 때보다 악화된 것이고 70년대 이후 5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경제 비관론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카고 대학과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경제 비관론이 5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무려 83%나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형편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에서 대답했습니다. 현재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민들은 35%로 지난해 27%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수준이 개선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답한 여론은 27%에 불과해 전년보다 20%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반면 근 2배나 많은 46%는 생활이 나아질 기회가 없다고 낙담했습니다.
가계 재정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38%나 돼서 2008년 대불경기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역시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 급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휘발유값과 그로서리 식료품값,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비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3.8%보다 훨씬 많이 두 자릿수로 폭등해 있어 큰 불만과 우려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6명이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인종 문제나 다양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들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공화당원의 38%는 인종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원의 59%는 너무 적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종 다양성이 미국에 이로우냐는 질문에 민주당원들의 7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공화당원들은 47%만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